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101페이지 시동장치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시동장치, 자동차의 기관에 시동을 걸기 위해서는 시동장치가 필요한데, 가장 중요한 건 시동 전동기가 되겠죠.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던가요? 시동 전동기를. 스타팅 모터. 스타팅 모터라고 그러는데, 시동 전동기는 필드 코일이라고, 이걸 또 우리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계자 코일이라는 말을 써요. 그 다음에 전기자 코일, 이건 이제 영어로 하면 아마추어 코일. 그 접속 방법에 따라서 세 가지가 있다. 직권식, 분권식, 복권식 세 가지가 있다. 그런 거 하나 알아두세요. 근데 그 뒤에 보면 이제 직권식, 그 다음에 분권식, 복권식의 세 가지의 그 회로도가 나오니까 그때가 설명하기로 하고요. 여기 보면 시동장치의 구성은 축전지가 있고요. 축전지가 있고 마이너스는 이렇게 접지를 했죠. 플러스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바로 가지 않고 여기에 뭐가 있어요? 이제 중간에 그 점화 스위치 겸 스타팅 모드까지 돌릴 수 있는 별도의 키가 있어야 되겠죠. 스위치가. 그래서 이 시동 모터의 전류가 인가가 되면 이 시동 모터 안에 있는 그 핀 연계가 앞으로 나오면서 플라이 휠에 있는 링기어와 결합을 해서 그때 그 엔진을 강제로 회전시키면 흡입 압축 폭발 배기 그런 과정을 거쳐서 엔진이 자동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시동이 돼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동 전기의 기본적인 구성인데, 시동 모터가 단순히 그 전기를 인가를 하면 인가가 되기까지 해도 보면 안전장치들이 좀 있죠. 수동 변속기 같은 경우에 요즘 나오는 차량들을 보면 클러치 페달을 끝까지 안 밟으면 키를 돌려도, 점화 스위치 키를 2단까지 돌려도 스타팅 모터가 회전 안 씁니다. 왜? 안전 때문에 클러치를 완전히 해제하고 나서 그 해제한 신호를 받아서 전기를 인가하도록 넣어주도록 되어 있는 것이 기본적인 회로도입니다. 자, 조금 전에 설명했던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코일이 계자 코일이 이렇게 이 가운데 있는 것이 아마추어라고 하는 전기자거든요. 직렬로 되어 있다고 해서 직권식이에요. 근데 직권식의 특징을 보면, 직렬 연결로 된 직권식의 특징을 보면 부하가 큰 상태에서 시동 토크가 커요. 그래서 이게 자동차용으로 많이 써요. 이 직권식이. 그 다음에 무부하 상태에서는, 부하가 없는 상태에서는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많이 안 흐르고 회전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 있는 것이 직권식인데, 그 위에 이제 병렬형으로 되어 있는 것이 분권식.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두 가지가 합쳐진 것이 복권식이에요. 두 가지의 장점을 딴 건데 자동차용으로는 직권식을 많이 사용한다라고 보면 될 거예요. 이게 시동 전동기 구조인데 위에 보면 마그네트 스위치가 있어요. 마그네트 스위치. 그래서 이 마그네트 스위치가 전자석이 되면 이를 잡아당겨서 이 레버에 의해서 핀 연기어가 앞으로 이 상태로 있다가 쏙 이런 운동을 하는 거죠. 이런 운동을. 그래서 핀 연기가 여기 있다가 앞으로 나오면 그때 그 플라이휠에 링기하고 접촉을 해서 회전을 하게 됩니다. 강력한 모터가 밑에 있고요. 요건 이제 단순히 무슨 작용을 하느냐, 그 핀 연기어를 전진을 시켜주거나 또는 접점을 전기적인 접점을 연결을 시켜줘서 밑에 있는 큰 모터가 회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이 마그네트 스위치가 될 겁니다. 시동장치는 이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이런 정도로 설명을 하고요. 그 밑에 이제 충전장치가 있네요. 충전장치는 차징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차징 시스템. 자동차에 필요한 전기를 발전하여 공급하고 여분의 전기를 축전지에 충전하는 장치로서 발전기와 전압조정기로 구성된다라고 되어 있죠. 지금 우리가 축전지에서, 여기 보면 이 축전지 여기는 안 나왔는데, 축전지에서 전기를, 시동 모터에서 전기를
처음부터 시동 걸을 때부터 빼서 쓰죠. 거기서 축전지에서 사용을 하고 또 뭐 야간에 뭐 운전을 한다 하면 무슨 뭐 등화장치도 그 전기를 또 소모를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앞에 뭐 비가 와서 윈도우 모터를 작동한다. 전부 다 뭡니까? 축전지에서 전기를 다 빼쓰기만 하는 거죠. 근데 빼쓰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방전되고 나면 나중에는 축전지로서 역할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뺐은 만큼 최소한 넣어줘야 그 축전지가, 배터리가 정상적인 작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때 넣어주는 그 전기를 충전장치에서 해주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충전장치를 한번 보면 이 발전기가 대부분 크랭크축 분리로부터 구동되는 발전기가 대부분이죠. 뭘로? V벨트에서 구동을 합니다. 그래서 발전기의 발생전압을 규정값으로 유지시키는 전압조정기가 있고, 왜? 엔진의 회전수는 그 자동차 운전 목적에 따라서 어때요? 뭐, 처음에는 저속 공회전, 심지어 한 뭐 600에서 한 800rpm 정도로 1분당 그 저속 공회전도 하지만, 갑자기 큰 힘을 필요하거나 그 높은 속도로 주행을 하고자 할 때는 엔진의 속도가 뭐 3000, 뭐 4000rpm 이렇게 그 고속 회전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 발전기에서 회전이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발전되는 양은 한없이 커지진 않지만 많이 커질 겁니다. 어느 순간까지는 이런 커브를 그릴 거예요. 그러면 그때 나오는 발전기의 그 전압이 높아진다고 하면 축전지는 배터리는 12V인데 여기서 발전되는 게 20V의 전압이 발전이 돼서 축전지로 들어간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축전지는 파손이 될 겁니다. 사용 못 해요. 그러다 보니까 뭘로 하냐? 이런 전압 조정기를 통해서 항상 일정한 전압으로 뭐 12V 같으면 한 13V나 14V 정도로 이렇게 그 전압을 조절을 해서 많이 발생하더라도 배터리로 충전을 시켜주는 그런 것들이 이 충전 장치의 그 기본이 되겠는데요. 대부분 자동차용으로 쓰고 있는 충전 장치는 발전기와 발생 전압을 규정으로 유지시키는 조정기로 구성된다고 했는데, 전압 조정기로 교류 발전기가 많이 씁니다. 알터네이터라고는 교류 발전기가. 그래서 로터, 스테이터, 정류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전압 조정기를 한번 볼게요. 교류 발전기의 기전력, 발생되는 그 전기는 코일로 흐르는 여자 전류에 의해서 변환되기 때문에 전압 조정기는 로터 코일 전류를 조정하여 발전기의 발전량을 일정하게 제어하는 일을 한다. 하여간 회전수 관계없이 일정한 전압이 그 축전지로 충전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죠. 이것들이 전압 조정기의 역할이다라고 보면 될 것이고요. 근데 이 충전 장치는 이제 아까 뭐 로터하고 스테이터, 정류기가 교류 발전기의 주된 부품이다 라는 것 하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103쪽에 보면 흡기 및 배기 장치가 있어요. 흡기 장치는 기관을 효율적으로 운전하기 위해서는 외기로부터 흡입한 공기를 깨끗하게 여과해서 기화기에서 혼합기를 만들어 흡입하거나 공기를 그대로 시린더에 공급하는 장치를 흡기 장치라고 한다. 단 흡기 장치는 공기청정기, 공기호스, 흡기 매니폴드로 구성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흡기 장치는 말 그대로 외부의 공기를 시린더 내로 흡입을 시켜줘야 엔진이 그 일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 일종의 흡입되는 과정을 그 장치가 흡기 장치가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공기청정기가 있겠죠. 에어클리너, 엘리멘트라고 하는 에어클리너. 공기 중에는 먼지, 수분 등이 혼합되어 있으므로 이것을 기관 내로 흡입하면 시린더나 피스톤에 손상을 주죠. 먼지 같은 게 만약에 그대로 들어온다고 하면 마매를 촉진시키는 원인이 된다. 그래서 공기청정기는 이와 같은 유해 물질을 여과하여 깨끗한 공기만을 기관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여과기이다. 공기청정기는 여과제로 여과지를 사용하는 건식이 있고, 우리 대부분 건식만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일부는 보면은요, 그 여과지 자체가 마른 그 종이 타입이 아니고 오일이 담겨져 있는 습식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 습식도 있다라는 거 하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건식 공기청정기가 있는데, 요게 지금 이제 단면도를 그랬거든요. 공기가 이리 들어와서 이 공기청정기 엘리먼트, 여과제, 엘리먼트를 통해서 어디로 가요?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오게 되는 거죠. 여기서 흘러가면 이제 어디로 갈까요? 에어크린은 호스를 통하고, 또, 트로틀 바디를 통하고, 또 서지 탱크를 통해서, 밸브를 통해서 시린더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건식. 이게 오일이 이렇게 담겨져 있는 것이 습식이 될 겁니다. 그런 이런 공기 여과기가 있고, 흡기 장치 중에는 흡기 매니폴드가 있어요. 인테이크 매니폴드. 그 흡기 매니폴드는, 혼합기 또는 공기를 그랬는데, 혼합기 또는 흡입 공기를 기관으로 유도하는 관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관이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냐면요, 기본형이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중간에 듀얼 두 가지로 되어 있어 가변식, 그것도 공기의 흐름을 어떻게 하면은 변동을 좀 덜 줄까, 그렇게 해서 최적 효율을 좋게 만들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가변 듀얼 흡기 매니폴드가 되겠습니다. 요즘 이런 타입을, 형식을 많이 채택을 해서 엔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흡기 매니폴드의 가열 방식이 있는데, 대부분 배기 가열식보다는 온수 가열식들을 많이 쓰죠. 배기 가열식을 보면 아주 추울 때 시동 직후 등의 배기가스 일부를 배기 매니폴드를 유도하여 흡기를 가열하여 기와 촉진 및 혼합기후 균일화를 도모하는 장치이다. 여기에 이제 배기가스 열을 이용해서 혼합기의 균일화를 도모하는 장치인데, 온수 가열식은 뭐예요? 기관의 냉각수의 일부를 흡기 매니폴드 주위로 순환시켜서 흡기를 가열한, 자동차 기관에는 온수 가열식을 좀 많이 사용한다고 보면 될 겁니다. 자, 배기장치, 흡기장치, 배기장치. 배기장치는 연소에서 발생한 시린더 내의 연소가스를 배기 파이프로 모아서 고온의 배기가스를 서서히 팽창시켜 배기음과 진동을 저감시킨 상태로 대기 중에 방출하는 장치이다. 만약에 이 배기장치가 없다면 시린더에서 폭발해서 나오는 그 배기도에서 나오는 그 소음이 어마어마하게 클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음기도 있고 이런 배기장치 중에 이제 같이 연결돼서 있는데, 또 배기 파이프 중간에는 배출가스 정화 장치를 위한 촉매 같은 것이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왜? 아무리 전자 제어 엔진이라고 하더라도 최적의 제어를 했더라도 실제 배기가스를 측정을 해봤더니 우리가 원하지 않는 유해 배출가스가 배출이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촉매라는 것에 의해서 나온 유해 배출가스를 우리가 무해한 배출가스로 바꿔주는 것이 촉매가 되겠습니다. 물론 산화작용도 하고 환원작용도 하고 그렇게 해서 배출가스를 정화시키는 정화장치도 같이 있다. 여기 보니까 어때요? 이게 배기 매니폴드가 있다면 촉매 변환기가 바로 있네요. 왜? 가능하면 이 촉매 변환기는 배기의 온도가 최소한 300도씨 이상 이 안에 인가가 안 되면, 이 안에 백금이로 되어 있는 촉매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촉매 변환기로서 일을 못해요. 정화를 못 시켜줘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촉매 변환기를 엔진에 가까운 쪽에 해서 빨리 정화 작용을 할 수 있도록. 여기 먼 데 있는 것보다 어때요? 바로 엔진 배기 매니폴드 옆에 있는 것이 더 열을 많이 전달을 받겠죠. 빨리.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제 파이프가 있고, 또 촉매 변환기 또 하나 있네요. 왜? 어떻게 하면 대기 오염을 좀 줄일 수 있을까? 그런 차원에서 중간 파이프가 있고 소음기가 이런 식으로 중간가 하나 있고, 부소음기도 있고 주소음기도 있고, 뒤로 이제 이렇게 해서 배출을 하는 것이 배기 장치가 되겠는데, 배기 매니폴드는 아까 흡기 매니폴드하고 흡기 매니폴드는 공기를 흡입할 때 쓰지만 배기 매니폴드는 어때요? 이미 다 연소된 가스를 바깥으로 배출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것이 배기 매니폴드가 되고요. 배기관,
매니폴드에서 나오는 배기가스를 대기 중으로 배출시키는 강관으로서 하나 또는 두 개로 되어 있다는 건데,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 다음 소음기. 자, 저 소음기는 배기 밸브를 통하여 배출되는 배기가스 압력이 자그만치 3에서 5kg/제곱센치, 3에서 5기압 정도 됩니다. 온도가 600에서 800도씨 정도이고, 그 속도도 매우 빠릅니다. 따라서 이것을 그대로 대기 중에 방출하면 급격히 팽창하기 때문에 어떤 힘이 날까요? 폭음을 낼 겁니다. 폭음을 내고,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머플러라고 하는 소음기가 있다. 그래서 배출가스의 음압과 음파를 감소시키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어때요? 확장형 배기가스가 돌아가지고 이 홀을, 구멍을 통해서 바깥으로 빠져나가서 최종적으로 나가니까 어떻게 되죠? 중간에 좁은 단면적으로 배기가스가 나오다가 갑자기 커지니까 여기서 어떤 거예요? 압력도 떨어지고 속도도 줄어들고 소음도 적어지겠죠. 이게 이제 확장형. 그 다음에 공명형은 이렇게 돌아가지고 다시 어떤 이 관로를 여기저기 이렇게 통과하면서 나가는 그런 것이 이제 공명형인데, 소음을 줄이는 것이 이 소음기에서 기본 목적이지만 이런 건 있습니다. 자동차 엔진이 혼합기를 흡입을 해서 폭발을 하고 동력으로 쓴 다음에 이런 소음기나 이런 것이 복잡하게 돼가지고 배출되는 가스가 쉽게 배출이 안 된다?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그만큼 출력이 떨어질 겁니다. 뭐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잘 먹은 만큼 또 잘 배출을 중간에 우리 장기에서 영양분을 다 섭취하고 그 다음에 배출을 하고, 잘 배출을 해야 건강한 것처럼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흡입된 공기를 잘 사용한 뒤에 잘 배출을 해주는 것이 엔진에는 가장 출력이 좋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소음이 좀 발생하더라도 잘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해주면 엔진은 더 출력을 발생하는데 장점이 있을 수 있다. 그런 기본적인 내용을 말씀드릴 수가 있네요. 자, 그 다음 배출가스 정화장치. 아까 서두에 좀 나왔는데, 자동차의 배출가스는 요건 좀 중요해서 좀 여러분들한테 좀 적어줘. 몇 가지가 있냐. 배기관에서 나오는 배기가스가 있어요. 아까 배기관에서 나오는. 그 다음에 자동차에서 나오는 것 중에 블로바이 가스라는 게 있어요. 세 번째, 연료 증발가스. 자동차에서 나오는 가스는 크게 몇 가지. 배기관에서 나오는 배기가스. 그 다음, 블로바이 가스라는 게 있고, 연료 증발가스가 있는데, 이때 블로바이 가스는 뭐냐. 기관이 압축 과정이나 또는 폭발 과정에서 기밀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외부로 공기가 빠져나오는. 그럼 빠져나오면 공기만 빠져나오는 게 아니라 혼합기가 빠져나오는 거죠? 거기에는 뭐가 있을까요? 연료의 분자인 HC, 탄화수소가 있을 겁니다. 그죠? 이게 공기 중으로 방출되면 대기 오염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연료 증발가스는 뭐예요? 우리가 휘발유 같은 건 휘발성이 강하기 때문에, 주유소에서 주유하는 과정에서도 증발이 돼서 그 가스가 나오죠. 그거 위에 자동차의 어떤 부품에서도 연료 탱크에서부터 엔진으로 들어오는 그 사이에 충분하니 어떻게 돼요? 증발가스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특히 연료 탱크 안에 있는 연료는 여름 같은 때 온도가 올라가면 기화가 쉽게 되겠죠. 액체 상태 가솔린이. 그러면 그 기화된 그 가스 자체를 그대로 딱 가둬놓으면 어떻게 될까? 폭발할 수 있겠죠. 외부로부터 뭔가를 이렇게 순환을 시켜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 순환을 시키는 순간, 예를 들어서 그냥 외부로 그냥 편안하게 배출을 시키면 내부의 압력은 높아지지 않아서 안전할지 모르지만,
그 증발가스 자체도 무슨 그 성분을 가지고 있어요? 말 그대로 연료의 주 성분인 탄소하고 수소예요. HC. 그래서 자동차용에 나오는 유해 배출가스는 배기관에서 나오는 배기가스, 그 다음에 블로바이크 가스, 연료의 증발가스, 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보는데, 이 배기가스를 한번 보면, 배기가스를 보면, 일반적으로요, 그 연료의 구조가, 분자 구조가 되겠죠? C하고 H가 주거든요. 근데 이게 탄소가 얼마만큼 퍼센트를 차지하고, 수소가 얼마만큼 차지하고, 또 무슨 어떤 방향으로 결합을 하고 있냐에 따라서 연료의 종류가 달라지거든요. 결론은 C하고 H다. 물론 다른 불순물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연료의 구조 중에 이 탄소는 우리가 산소하고 합쳐져서 뭐가 돼요? CO2가 돼요. 그죠? CO2. 산화를 하면 그러면서 뭐가 발생을 해요? 열이 발생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연료의 분자 중에 수소는 산소하고 결합해서 H2O라고 하는 물 성분인 수증기를 발생하고 물도 발생을 시켜줍니다. 마찬가지로 산화했기 때문에 또 열을 발생할 겁니다. 근데 어떤 이유인가는 모르지만 이 탄소가 충분한 그 산소를 못 만나거나, 아니면 산소는 충분했는데 이 탄소가 필요 이상으로 많다거나, 쉽게 표현하면 연료가 필요 이상으로 농후한 혼합비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흡입되는 공기 중에 신선한 공기의 양이 부족하거나, 이런 경우라면 어떻게 될까요? CO2가 되지 않고, 이런 경우는 일부 CO2도 되겠지만 또 뭐가 발생해요? CO가 발생하고 또 열이 발생해요. 이산화탄소로 되지 않고 CO, 일산화탄소 형식으로 해서, 이 일산화탄소는 뭡니까? 우리 연탄 중독됐을 때 나오는 그 CO가 일산화탄소죠. 흡입을 하게 되면 혈관에 있는 헤모글로빈하고 결합을 해서 그 혈액의 순환을 방해를 해서 마비를 시키고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그 가스가 이 CO입니다. 그래서 연료가 너무 농후하거나, 아니면 그 들어오는 공기가 너무나 부족하거나, 그런 경우에 이런 그 나쁜 가스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H도 아까 O2하고 만나서 뭐가 됐어요? CO2가 됐었죠? 그리고 열이 발생한다고 그랬는데, 일부는 연료 중에 다 타지 않으면 그냥 H 상태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H 상태로. 그러면 그 H 상태의 가스로 나오면 이건 이제 그 오염물질이 되는 겁니다. 대기 오염물질이. 이런 식으로 배출가스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조금 전에 얘기했던 배기가스, 블루바이크 가스, 압축이나 팽창 과정에서 나오는 블루바이크 가스, 그 다음에 연료 증발가스 등등을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뭘 설명하려고 하냐면 배출가스 정화장치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연소가 어떻게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그 다음 페이지가 아니라 다음 걸 보면, 배출 원별 유해 성분, 배기가스. 대부분 공기 중에 질소가 많고, 그렇죠. N2, 수증기, 이산화탄소. 완전 연소를 하면 어떻다고요? 완전 연소하면 아까 H2O 형식이나 또는 CO2나 또는 뭘로 나와요? N2. 그리고 이제 이것만 나오나요? 열을 발생해서 우리가 동력을 사용하는 거게 되겠죠? 그러죠? 근데 불완전 연소하게 되면 아까 뭐가 나온다고요? 일산화탄소가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블로바이크 가스에 의한 탄화수소가 나올 수가 있고, HC가. 기관에 흡입된 공기 속의 산소와 질소가 고온에서 발생. 자, 이건 있습니다. 공기 중에 질소하고 산소가 공존해 있어요. 공존해 있어.
그런데 산소가 한 20% 된다고 그러죠. 나머지 거의 질소가 많이 차지하는데. 그런데 그 공기를 흡입을 해서 또 중간에 이제 연료하고 믹싱을 해서 혼합기가 되잖아요. 혼합기가 된 상태에서 압축을 하고 아까 이런 스파크 플러그에서 방전을 해서 고전압이 발생을 하면 그때 화염이 전파되면서 급격하게 그 압력도 올라가고 온도도 올라가면서 일을 하는 그 동력으로 바뀌잖아요. 근데 이때 연소실 안에 온도가 어떤 원인인가 모르지만 필요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예를 들면 뭐 냉각장치가 문제가 있다거나 아니면 다른 뭐 전기적인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연소의 온도가 평상시보다 많이 올라가게 되면 공기 중에 질소하고 산소는 평상시는 그냥 분리가 돼서 한 공기를 이루고 있는데 연소실 안에서 높은 온도가 되면 질소산화물이라고 하는 이 NOx 형태의 그 가스를 배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NOx라고 하는 질소산화물은 2차 오염 물질이에요. 아까 CO 같은 건 뭐 1차 오염 물질이고 흡입하면 마비가 되고 그러니까 2차 오염 물질이에요. 태양하고 그 광확성 그 물질이기 때문에 2차 오염 물질이 돼서 이 그 질소산화물도 우리가 나쁜 유해 배출가스로 분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산화탄소, 그럼 일산화탄소를 최대한 배출을 안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공기와 연료의 혼합비를 제대로 그 온전 조건에 맞게 그 혼합비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전기적으로 뭐 방전이 잘 시켜줘야 되고, 아니면 압축 압력이 충분히 있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의 그 원인이 되겠지만, 일산화탄소를 아무리 잘해도 컴퓨터에서 제어를 잘했더니 그래도 나오더라. 최종 파수꾼이 뭐라고 그러세요? 최종 파수꾼이. 응? 최종 파수꾼이. 아까 촉매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촉매. 그 촉매가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배출가스 정화장치죠? 배출가스 정화장치. 배출가스 정화장치. 그 정화장치에서 산화작용, 환원작용. 그러니까 지금 일산화탄소가 나왔다. 그러면 산화작용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다가 뭘 더해주면 되겠어요? 산소를 하나 더 결합을 시켜주면 CO2로 되겠죠? 일산화탄소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산화작용이에요. 산화작용을 통해서 나쁜 배출가스가 정화장치에서 그 산화작용에서 CO2로 변해요. 그러니까 아주 마지막 그 파수꾼 역할을 해주는 것이 이 촉매라고 하는 정화장치입니다. 그 다음, HC도 지금 우리가 그 나쁜 유해 물질이잖아요. H2O 또는 CO2로 변화시켜요. 네? CO2로. 이와 같이 그 산화 및 환원 작용을 해서 유해 배출가스를 우리가 그 나쁘지 않은 무해 배출가스로 만들어주는 것이 촉매가 되겠습니다. 촉매. 그 다음에 질소산화물도 또 NOx를 N2나 O2로 바꿔진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쁜 유해 물질이 아니고 그때는 뭐 무해한 그 가스가 되겠죠. 자, 질소산화물이 나오는데, 질소산화물은 질소와 산소 화합물인 일산화질소와 이산화질소 등을 말하는 것을 질소산화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끝에다가 NO1, 2 쓰지 않고 NOx라고 쓰는데, 일반적으로 NOx 중의 일산화질소는 공기에 접촉되면 NO2로 되고 싶고, NO2는 자극성 냄새를 가지는 기체로서 인체에 유해할 뿐만 아니라 광학 스모그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된다. 알겠죠? 자, 배출가스의 특성과 배출가스 제어. 여기 보면 이게 지금 혼합비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왼쪽으로 가면 연료가 많은 상태, 농후한 거. 그러니까 여기가 한 15대 1이라고 하면 이쪽은 15대 1 이하가 되겠죠. 그죠? 9대 1, 10대 1 이런 식으로. 이쪽으로는 연료가 이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연료가 어떻게 돼요? 더 적은 경우, 희박한 경우. 그렇거든요. 그럼 CO 발생량은 어떻던가요? CO는 농후할 때 막 올라가 있죠. 그죠? 올라가 있고. 이게 쭉 가다가 어때요? 희박하니까 이 CO 발생률이 어떻게 돼요? 연료가 그만큼 덜 들어가거나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CO 발생률이 엄청나게 줄어들 겁니다. 이런 식으로. 혼합비 여기 1대1을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 HC는 어때요? HC는 마찬가지로 연료가 농후할 때 많이 나오고 이게 지금 HC 곡선이거든요. 근데 이쪽은 뭐예요? HC가요 희박할 때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왜 그러냐면 HC가 과다 발생을 한다. 혼합비가 농후할 때.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혼합기 자체가 연료가 너무 많이 들어오면 충분한 산소하고 다 결합을 못하고 그냥 그 산화가 안 되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요? HC가 많이 나오겠죠? 그 그래프가 뭐예요? 요거예요. 많이 나왔잖아요. 지금 농후할 때. HC 곡선 이거니까. 자, 농후할 때인데 문제는 이 부분은 어때요? 이 부분은 희박할 때 나온 거죠? 혼합기가 과도하게 희박할 때. 좀 이해하기 어렵죠? 어떻게 희박한데 HC가 나오느냐. 그건 이렇습니다. 연소실 안에서 점화 불꽃이 이제 스파크를 일어나면 이 안에는 지금 뭐가 압축이 돼 있어요. 이 안에는 혼합기 연료의 분자도 이렇게 있겠죠. 그죠? 그럼 여기서 불꽃이 점화원이 돼서 서서히 어떻게 돼요? 타들어가는데 그 화염이 전파가 되는데 이 연료 분자가 너무 희박해 가지고 불꽃이 타들어가는 화염이 전파되는 시간이 길어지면 아직 타지 않은 부분에 그 혼합기 중에 그 연료의 그 분자가 어떻게 돼요? 계속 기다려 주나요? 폭발행정 끝나면 그 다음 하는 게 뭐예요? 동력행정 끝나면 후에 해야 되는 게 배기행정이에요. 배기행정? 그러니까 불꽃이 다 화염이 전파도 되지 않았는데 너무 희박해서 그 다음에 뭐가 열려요? 배기밸브가 열리는 거예요. 열리면 이 미연소 가스가 그대로 대기 중으로 방출을 해요. 그게 어디로? 소음기, 이제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소음기 쪽에서 배출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희박할 때도 HC가 나올 수밖에 없다. 어?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NOx는 질소산화물은 어느 때 가장 많이 발생했나요? 이온 혼합비 부분에서 가장 많이 발생을 했어요. 이게 좀 아이러니해요. 연소 온도가 높으면 그만큼 우리는 힘을 많이 출력을 낸다고 하는데 여기서 어때요? 질소산화물은 이온 혼합비가 얼마입니까? 15대 1 정도 된다고 그랬죠? 14.7대 1이나. 어? 이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공기 15에 연료 1 또는 14.7대 1 그러는데 이 혼합비가 거의 아주 이론적으로 좋을 때 가장 많이 나왔어요. 이때 어때요? 연소 온도가 가장 높을 수밖에 없으니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그 뒤에 나옵니다. 배출가스 정화 장치를 한번 볼까요?
아까 그 자동차용에서 나오는 그 가스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고 그랬잖아요. 뭐가 있었던가요? 배기가스가 있었고, 그 다음에 블로바이 가스가 있고, 그 다음에 증발가스가 있었다 그랬죠? 배기가스에 나오는 것은 정화를 누가 시켜줘요? 촉매에서 정화를 시켜줘요. 촉매에서 무슨 작용? 산화 또는 환원작용. 그래서 촉매에서 정화를 시켜주고, 블로바이 가스는 PCV 밸브라는 게 있어요. PCV 밸브. 여기 아마 여러분들 나오는 것 같은데, 블로바이 가스 환원장치. 이 PCV 밸브를 통해서, 압축 과정이나 팽창 과정에서 나오는 그, 조금이라도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양이 좀 많으냐 적으냐가 문제지. 그럼 그 나온 그 자체를 그대로 외부로 방출시키면 그게 바로 HC가 바로 대기오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어때요? 그 블로바이 가스를 적당한 운전 조건이 되면 다시 시린더 안으로 흡입을 해서 어떻게 해요? 연소를 시켜주는 그런 장치가 뭐예요? 블루바이 가스 환원 장치예요. 그게 영어로 PCV라고 그래요. PCV. 자, 그런 장치가 있고, 그 다음, 또 시험 문제 아주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나오는 저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영어로 Exhaust Gas Recirculation System. 앞자만 떠서 EGR이라는 말을 씁니다.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그럼 이건 뭐냐? 뭘 하기 위해서 이게 있느냐? 아까 질소산화물이 발생한다고 그랬죠? 어느 때? 연소실의 연소 온도가 규정보다 높을 때. 그죠? 그러면 질소산화물이 발생하는 것을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가 여기서 작동을 해서 연소 온도를 낮춰줍니다. 배기가스는 재순환 장치는 뭐냐? 말 그대로 이미 타버린 가스를 질소산화물이 많이 발생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새로운 공기가 들어오는 쪽에다가 적은 양이지만 다시 들어가도록 만들어줘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혼합기의 일부는 이미 타버린 가스가 들어가니까 충분히 거기서 연소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이미 타버린 배기가스가 차지하고 있는 공간만큼은 어떤 열을 발생하는데 그 억제를 하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연소 온도가 낮아지겠죠. 연소 온도가 낮아지면은 뭐가 발생을 안 해요? 질소산화물을 줄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EGR. 아마 여러분들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일 거예요.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배기가스 일부를 흡기에 통해서 재순환시켜 흡입 혼합기에 혼입시키는 장치로서 연소시 최고 온도를 낮추어서 질소산화물 생산을 억제. EGR 입구로 바로 뭐예요? 질소산화물을 낮춘다. 이게 가장 1번 그 목적이에요. EGR의 목적은 질소산화물을 발생을 적게 한다. 왜? 질소산화물은 연소 온도가 높을 때 일어나는데 이미 타버린 그 연소된 가스를 다시 신기하고 혼합해서 들어가니까 그만큼 산화작용이 덜 돼서 어떻다? 그 연소 온도를 낮춰주니까 질소산화물은 당연히 발생이 안 된다. 덜 된다. 이것이 바로 뭐요?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캐탈리스틱 컨버터라고 하는 촉매 변환기. 이 촉매 변환기는 배기관 또는 배기 매니폴드에 그림을 한번 볼까요? 배기관 또는 그 배기 매니폴드, 아까 배기 매니폴드에 바로 밑에 설치한 그런 엔진도 있었죠. 요즘 나오는 경우는 이런 정도로 최소한 2개를 설치하지 않으면 배출가스, 배기가스 쪽에 그 인증을 하는데 자동차 그 만들기 위해서 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또 외국에도 수출하는데도 그렇고. 그래서 이 촉매 변환기를 쓰는데
촉매가 잘 되는 금속 중에 하나가 우리가 비싸다고는 백금 또는 팔라듐, 로듐 등을 쓰는데 이 촉매에서 하는 일이 무슨 작용한다고 그랬죠? 촉매에서 산화작용도 하고 또는 환원작용도 한다고 그랬죠? 산화작용 또는 환원작용. 이걸 통해서 우리가 CO나 HC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뭐예요? 우리가 나쁘지 않은 CO2나 또는 HC 같은 것은 H2O 또는 CO2로 이렇게 해서 산화 및 환원작용을 통해서 정화를 시켜줘서 배출가스가 외부로 배출되면 우리가 나쁜 배출가스를 어때요? 외부로 배출시키지 않습니다. 근데 촉매는 아무리 백금으로 만들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이 내부의 온도가 350도씨 이상이 안 되면 촉매로서 일을 못해요. 그러니까 350도가 되려면 어떻게 하냐? 자동차가 달리면 온도가 내부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세워져 있는 상태에서는 촉매가 열을 받기가 쉽지 않다. 자기 그 온도가. 그건 하나 알아두시면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촉매 변환기까지 해서 배출가스 정화장치까지 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조금 전에 했던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EGR, 그 다음에 블루바이가스 그 순환장치, 그런 외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한 노력, 또 아까 무슨 커브가 있었죠? 혼합기 농도에 따라서 일산화탄소가 배출되는 그런 커브, 곡선. HC도 이렇게 되는데, 희박할 때도 나온 것도 설명을 했었죠? 또 하나, 지수산화물이 발생하는 건 연소 온도가 높아져서 그렇다. 그런 내용 하고요. 그거 위에, 오늘 한 내용 중에는 정화장치 쪽에 좀 많이 좀 알고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